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0월 말에 취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좀 커리어랑은 안 맞아 보이는데. 정년퇴직 이후에는 IT 개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9년차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자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약간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구조화시켜서 답변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개발자 면접이 한 분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iOS 뭐해서 모바일 개발을 많이 하셨네요. 경험의 일관성이나 커리어에 좀 잘 스택이 됐는지 성장했는지 여부를 검증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보수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데 실제로 유지보수 내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을 또 자의개발로 해서 땄었어요. 그러면 앱 개발자로서의 본인의 커리어 이외에도 다른 커리어에 이제 전환을 또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여러 군데서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싶습니다. 그럼 뭐 바로 면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사의 IT 직무에 지원한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개의 기획서에 대해서 안드로이드와 iOS 앱 개발을 모두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점은 원래 앱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만들면서 앱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독형 인앱 결제를 만들어서 기존의 해당 기업에서 원래 매출을 내던 것 외에 새로운 매출 창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앱이 출시를 했으나 거절되어 리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리젝된 사유를 기획자와 백엔드 개발자와 협력을 해서 해결 후에 재배포를 하여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뿐만 아니라 이후에 앱스토어 내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좋은 모바일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 강점이 있다. 나는 이런 걸 정말 잘했다라고 좀 자랑해 보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세 번째 기업 재직 당시에 웹 쪽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웹뷰 기반의 앱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앱 개발보다는 그 웹사이트 개발 쪽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안드로이드와 iOS 네이티브 기능들을 모두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자가 많이 있던 상황에서 네이티브 개발을 서포트할 수 있었던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내용대로 보면 여러 그 앱 개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인볼브를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그 양쪽에서 조율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쟁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기능이 구현이 안 되는 이유를 기획자분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설득이 되면은 이제 다른 기획 방향으로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기획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끌어가 본 이제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이전에 제가 독서 토론 논술과 관련된 학습 리포트를 웹뷰로 개발을 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것을 배포했을 때 앱이 리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자분과 백엔드 개발자분과 협업을 해서 리젝과 관련된 내용을 앱 개발을 진행을 했고 야근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 회사 PC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접속을 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한 덕에 문제를 해결해서 재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배포 이후에 이제 저희가 성공 지표라고 하잖아요. Success Indicator 예. 봤었을 때 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가져갔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정성적인 지표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정량적인 지표의 경우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대신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학습 리포트가 기존에는 네이티브로 개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버 측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다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운 외주 업체가 웹뷰 쪽에 웹 기능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그 기능을 제가 네이티브 측에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빠르고 오류가 없는 학습 리포트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고객분들이 더 만족한 앱을 만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직무를 위임을 받아서 실행을 하기보다는 예.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걸 이제 해결해 본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상사분들께서 지시하신 업무 위주로 진행을 했으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IT 개발 업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어졌을 때 그 해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한 식으로 회사 생활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드려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리드보다는 지시한 업무 위주로 했다 보니 그 부분을 답변하기 힘들었지만, 그 대신 제가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퇴사하신 지가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고 계신 건데 예. 오랜 공백 기간을 가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고사직이 된 후에 제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0월 말에 취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국비 지원 교육을 받았는데 총 2개 교육을 5개월과 2개월을 받았습니다. AI 개발과 관련된 교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5년 9월 달에 모두 완료가 되었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하여 지금의 시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된 거는 어떤 맥락인가요? 좀 커리어랑은 안 맞아 보이는데. 추후에 6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정년퇴직 이후에는 IT 개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취득을 하였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했습니다.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지금 되게 다른 분야도 공부하셨고 예, 또 추가로 학습도 하셨는데 예. 앞으로 커리어를 좀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원 자격들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신기술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론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제가 추후에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AI를 참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참고하여 기본적인 개발은 AI를 활용을 해서 개발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고급스러운 부분은 스스로 분석해서 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 조금 더 짚고 싶은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예. 사실은 2024년도 12월에 공인중개사를 했던 거하고는 또 완벽하게 다른 결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실제로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직업이든 제가 생각하기에 60세 정도가 되면은 그 업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발전하고 성장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60세가 쯤 되면은 본인이 많은 연봉을 받으며 IT 개발을 하길 원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더 적은 연봉으로 더 퀄리티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기업에서 판단을 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어리신 분들께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직무가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예. AI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본인이 그러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커리어의 최종 종착역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발은 충분히 AI가 할 수 있지만 고급적인 부분의 개발 설계를 한다거나 정말 고급스러운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개발자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더였습니다. 이후에 저의 목표는 이제 아키텍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설계를 하여 초중급 개발자분들이 그 설계에 맞게 개발을 하면 추후에 유지보수가 충분히 용이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리드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면접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매너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개발 경력 자체를 워낙 또 오래 하셔서 탄탄한 기본기가 있으신 걸 확실히 눈에 들어왔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개발의 이제 업무 자체가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제 지연되거나 딜레이 되는 것이 사실은 회사의 이제 로스트 코스트 부분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런 로스트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이제 노력했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점수를 주고 싶고요. 만약 본인이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넓히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성장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은퇴라는 것을 그냥 전제로 놓고 여기서 얼마나 에너지를 태우고 우리 회사의 다음 단계에 제시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그걸 해줘야 될 연차와 역량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 70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IT 개발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답변을 어느 정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인문학적인 부분이나 공인중개사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좀 어떤 거를 검토받고 싶으셨나요? 지시한 업무들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상위 레벨을 리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물경력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이라도 키우려면은 개인 프로젝트를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고민이셨다는 거죠? 아, 예. 네네. 앱 개발자로서의 이제 능력은 출중하세요. 아, 그거는 네, 감사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 주셨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예. 일단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야근이라든지 수당 외의 시간을 쓰더라도 네. 최대한 이제 아웃풋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결과치를 이제 도출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야근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 회사 PC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접속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 덕에 문제를 해결해서 재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 부서들과 이제 그 내용을 조절하면서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이제 잘 가져가려고 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같이 드리고 싶은 부분은 10년 차의 이제 개발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지경을 살짝 넓혀서 네. 매니저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회사의 예산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리드 타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직관적으로 그런 베네핏이 더 빨리 들어왔을 것 같아요. 10년차 이상에게 기대하는 이제 물경력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커리어를 가졌냐의 여부 핵심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기본은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고 이런 성과를 내봤다. 근데 그런 경험에 대한 소개는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낀 거는 성과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건 조금 안 된 것 같다. 예를 들면 어떤 지표로 설명을 하신다든지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결과 중심으로 된다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10년차쯤 이상 되면 낮은 연차와 비교되는 거는 사실 개발 역량보다도 의사소통 역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위아래 상하 좌우 360도를 다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췄다. 이거를 이제 경험으로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을 주도하거나 문제 해결을 주도하거나, 사실 내가 주도했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리더십의 언어, 소통으로 설명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았고, 오늘은 내가 했던 일이 팀원 레벨이다 보니 네. 너무 팀원으로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상사분들께서 지시하신 업무 위주로 진행을 했으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벌써 10년 차인데 네. 5년 차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아까 60대에 왜 일을 그만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게 어필이 되면 좋겠는데, 네. 오늘 전달되는 느낌은 나는 그냥 60까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그 이후로 나 그냥 부동산 뭐 소개나 할래. 추후에 6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정년퇴직 이후에는 IT 개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취득을 하였고, 근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너무 직무에 대한 이 일관성이나 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1분 자기소개 구성하신 거 되게 잘하셨고, 또 질문을 경험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잘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말투에 있어서 이렇게 되게 차분하세요. 제가 보니까. 네. 차분한 건 되게 좋아요. 네. 신뢰감 있고, 뭐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 다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 네. 근데 그거랑 적극성이 떨어져 보이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아, 예. 지금은 조금 답변이 묘하게 AI 같은 느낌이 있어. 오류가 없는 학습 리포트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고객분들이 더 만족한 앱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AI가 뭔가 탑재돼서 답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표정 변화도 전혀 없고, 네. 자세 변화도 없어요. 오늘 이 영상도 좀 리뷰해 보시고, 또 면접 연습 같은 걸 녹화도 좀 해보시고, 예. 그러면서 좀 너무 어색하지 않게 대화하는 연습 정도는 틈틈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요거는 코멘트를 좀 드렸으니까 갖고 가셔서 다시 한번 좀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인성 면접 준비까지 함께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예, 꼭 합격하겠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구해저 형제 촬영을 하면서 모의 면접을 보고 그에 대한 좋은 답변을 받았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대한 피드백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와 면접 관련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